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인 3명이 피랍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에 납치가 됐으니까요. 일주일이 거의 지난 건데요. 도대체 납치 세력은 누군지, 어떤 이유로 납치해간 건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나이지리아 남부 어디쯤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알려진 상황인데요. 우리 해군 문무대왕함이 세거 해역으로 가고는 있지만 도착하기까지 한 2주 이상이 걸린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우선 전문가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국제분쟁 전문 김영미 PD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영미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로 접했던 거는 동아프리카 쪽, 소말리아 해적 이쪽이었는데 이번엔 서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 네,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는 다 이제 조그만 그런 해적들이 조금씩은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서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해적 세력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정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해적이 더 많이 활성화됐던 경우고요. 예. 서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나이지리아 쪽에서는 사실 2013년 때부터 이제 계속 해적 납치 사고가 이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건이 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런 경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납치까지 크게 가지 않고 배에 있는 이제 물품이라든지 노트북, 그다음에 잡은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갈취하고 풀어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나마 그쪽에서 이제 조직화된 세력이 납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가 가나 국적의 선원들을 풀어줬다고 했는데 아마도 한국 선원들만 데려간 것은 협상금을 노린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린 711호예요. 참치자비배인데 총 43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선원이 43명이었는데 그중에 한국인은 딱 3명. 나머지는 전부 가나 국적의 선원들. 그중에서 한국인 3명만 납치를 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박이 가나에 기반을 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운영을 하지만 가나에서 기반을 두니까 가나 선원들을 많이 고용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가나 선원들을 풀어줬다는 거는 그 납치 세력과 이 가나 선원들의 이제 결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어디서 조업을 하는지 무엇을 조업을 하는지 해적도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선원들 내부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결탁한 그러니까 해적과 선원이 결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이지리아 해적이 그쪽에 출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납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바다랑 좀 너무 멀고 망망대해고 또 어느 정도 기름을 채우고 갔다가 와야 되고 나이지리아 해적 입장에서는 그런 계산이 없이는 납치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그냥 배에 해적들이 둥둥 떠 있다가 저쪽에 큰 배 지나가면 가서 위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안 보이고요. 보여도 되게 멀어요, 사실은. 그래서 배를 이렇게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인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스피드보트 같은 걸 이용해서 납치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치밀한 거군요, 그게. 그게 여러 사람이 작전을 짜야 되고 또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 배를 잡아보면 협상금이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기름을 들여서 가고 이런 것들이 해적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인도양까지 3,000해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망망대해서 어떤 배가 지나갈지 그런 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결국은 내부에서 정보를 준 사람, 소통하는 사람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저긴 한국인 3명이 타고 있고 그 3명 납치하면 돈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하에 움직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해야 합니다. 뭐 협상을 하든 작전을 벌이든 하려면은
막연히 해적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떤 해적이 잡아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데 근데 6일이 되도록 아무 접촉도 안 해와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아마도 한국인 3명을 납치하고 그 세력들 안에서 협상금을 얼마 받아야 될지 또 어떻게 그 파일을 나눠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협상하는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끼리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 중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나 관리 결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예. 어떤 항구로 데려갔다고 하면 그 항구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세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과 합작해서 이 작전을 벌였다고 그러면 그들과 같이 협상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아마 논의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자체가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아마 조만간 그 선주 그 회사 쪽으로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 협상금을 주면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납치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몸싸움이 있다든가 뭐 그러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이건 몸값 올리려고 일부러 애타게 만드는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까지 전략을 짜는 건 아니고 지금 파이 나누고 있을 거다. 협상금 얼마나 받을지 그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거 회의하고 있을 가능성 먼저 접촉을 해올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대부분 거기서 벌어진 해적 사건들을 다 검토해보면 인질을 살해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질을 살해하게 되면 자기네들 협상금을 받는데 난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소말리아하고는 좀 다른 게 아프리카 쪽에서도 굉장히 큰 나라고요. 서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선진국이에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엠바고를 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이지리아와의 외교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해적한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은 언론에 알리지 않아요. 협상에 뭐 유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신변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오래 가다가 마지막에 알리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사건 발생 4일 만에 언론에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군요. 나이지리아라는 곳은 이런 거 알려서 외교적으로도 풀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도 해군이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나이지리아 대사관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교 라인이 가동이 될 수 있는 나라고요. 중요한 건 요새 SNS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적이나 나이지리아 쪽에서 먼저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픈돼서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엠바고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먼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제미니호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선원들이 무려 582일 동안 납치된 상태 잡혀 있었습니다. 인질로.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러면 이번에는 적다고 보세요. 김영미 PD님. 2011년 같은 경우는 소말리아 해적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던 시기고요. 그때는 한번 납치를 하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파일을 나누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납치 금액이 협상금이 워낙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석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는 왜 이렇게 파일 나누는 게 어려웠어요? 자기들끼리?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비즈니스화돼서 국제 협상가 그다음에 회계사, 은행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중간에 커넥션으로 많이 끼어든 경우는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합의가 돼야지만 협상금이 나오고 또 어떤 조건이 왔을 때 또 다시 뒤돌아서 또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나이지리아 해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나이지리아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합의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예상인데요. 현재 나이지리아 해역뿐만 아니라 그 서아프리카 쪽에는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기니라든지 아니면 위에 가나라든지 그렇죠. 그 해역 중에 또 이제 조력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작게나마 국제적인 어떤 그런 카르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아프리카 쪽의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절대 해치는 일은 없을 것. 돈을 노린 거기 때문에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아프리카 쪽에서 인질 사례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외교가 통하는 나라라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문제 해결됐으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김영미 PD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 분쟁 전문 PD죠. 프리랜서 PD 김영민 PD였습니다.